아저씨, 여기 누구 좀 찾으러 왔어요. 2019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배우 박희순의 노련함과 아역배우 노정희와 김보윤의 나이를 뛰어넘는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뭐 나처럼 별거 있겠냐. 정희재 감독은 주인공 정혜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혜는 힘든 처지의 삶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괜찮아질 거야. 영화 히치하이크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어느 날, 우편물을 집어들고 방 안에 들어서는 한 소녀. 그 우편물에는 한 여성의 이름이 적힌 연고자 확인 의뢰서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 소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정혜는 현재 배달 일을 하는 아빠 영호와 단둘이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영호의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정혜는 영호 몰래 짐을 챙겨 어디론가 향합니다. 정혜가 향한 곳은 바로 고속터미널.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자리에 앉아있는 정혜의 뒤로 그녀의 하나뿐인 친구 효정이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두 소녀는 자신을 두고 떠나버린 각자의 부모를 찾으러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로 향한 것이었죠. 아니, 너네 아빠 먼저.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정혜와 효정.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부모님의 연고지가 적힌 종이를 건넵니다. 장롱에 엄마 가방 안에 있던 거. 김씨야? 김현우? 근데 너 오늘 만나면 무슨 말 할 거야? 글쎄, 뭐 좋아하는지 그런 거 묻겠지. 이내 해가 저물고 종이에 적힌 마지막 행선지로 향하는 정혜와 효정. 하지만 그곳엔 집은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두 사람. 효정은 아빠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는 사실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 차 소리에 이끌려 다가가는 정혜와 효정. 서울로 향한다는 소리에 결국 차를 얻어 타게 되는 정혜와 효정.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아니요. 둘이요. 그러다 트럭 기사의 전화 소리에 네. 깜짝 놀란 정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합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화장실 좀 갈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 정혜는 효정에게 트럭 기사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사람이 통하면서 우리가 몇 명인지 얘기하고 그랬다니까? 효정이 사무실에 숨는 사이 정혜는 홀로 트럭 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가 미친 듯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효정과 정혜. 거기서! 얘들아! 뭐야, 저 사람들! 계속 쫓아와! 야, 뭐 본 거야? 몰라, 죽은 것 같아! 뭐? 그 집에서 살아! 그리고 길의 끝에서 차를 발견하지만 끝내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다음날 병원에 있는 정혜와 효정을 찾아온 경찰은 전날 경과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정혜는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경찰의 이름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 그 경찰의 이름은 효정의 아빠 이름과 같았기 때문이죠. 사무실에 도와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쓰러져 있었다는 거지. 아, 네. 그치? 얘 봤어? 저기 나이 많은 사람. 이름이 김현웅이야. 엄마와 연락이 닿은 효정과는 달리 영호와 연락이 닿지 않아 홀로 경찰서에 남게 된 정혜. 그런 정혜가 신경 쓰였던 현웅은 정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정혜는 영호가 입원했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터미널에 마중 나온 현웅에게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말하는 정혜. 아저씨, 저 사실 여기 누구 좀 찾으러 왔어요. 친구네 아버지요. 서울로 향하는 버스가 들어서자 정혜는 현웅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떠납니다. 병원을 찾은 정혜는 의사로부터 영호의 상태에 대해 전해 듣습니다. 이미 전이가 시작되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영호는 약물 치료마저 받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엄마도 좋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보호자 찾아서 받아오면은 일단 수술은 받을 수 있을 거다. 수술을 해도 소용없을 때가 올 건데 아직은 아니야. 희망이 있다고. 그날 저녁 정혜는 영호에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사람은 어차피 죽는 것이라며 병을 고치려고 치료를 받으면 모두가 죽는 길이라고 말하는 영호. 무슨 말인지 알지? 포기하면 된다. 정혜야, 아빠 포기해서 마음이 편하다. 다음날 배달 일을 하기 위해 퀵 사무소를 찾은 영호와 정혜. 그런데 동료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가요. 갈 테니까 열쇠 달라고. 자신이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키를 넘겨받는 영호. 하지만 동료와 소장이 찾아와 결국 영호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아저씨, 장비 두고 가라고 말했잖아요. 당신 잘린 거야. 해고라고 알겠어? 복장을 가다듬고 어디론가 향하는 영호와 정혜. 그리고 두 사람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집을 나간 첫째 딸 정은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정혜는 정은의 주소를 건네봤습니다. 거기 주소 나올 거 아니에요. 주소를 모르는구나. 정은의 집에 도착한 정혜와 효정. 집을 나간 뒤 처음으로 언니의 집에 오게 된 정혜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집에 도착한 정은에게 정혜는 아빠의 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찾으러 갈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혜는 찾을 힘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자 정혜는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옵니다. 내가 엄마 찾아서 데리고 올 거야. 효정 또한 정혜에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우리 갔다 왔을 때 엄마가 해준 얘기가 있거든. 그 경찰 아저씨가 엄마랑 나 포기한 거래.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사는 거래. 효정은 자신을 두고 떠난 현웅을 찾기보다는 지금의 새아빠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혜는 현웅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차 앞에 있던 건데 뭐 전화라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화장실에 쓰러진 영호를 발견합니다. 아빠! 아빠! 이미 영호의 상태는 심각할 대로 심각해졌고 정혜는 수술 동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엄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우편물에 적힌 병원에 도착한 정혜. 도영욱 씨 찾아오셨다고요? 담당자에게 우편물을 건네주자 작년에 엄마가 사고를 당해 이곳에 입원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인력소 쪽에서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 되고 연고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노영욱 환자 이름으로 조회되는 곳에 연락을 보낸 거였어. 병실에 도착한 정혜는 마침내 엄마 영욱을 마주하게 되었고 힘없이 축 늘어진 모습을 마주하자 도망치듯 병원을 뛰쳐나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정혜.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현웅의 집이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창문을 넘어 몰래 집에서 잠을 청하는 정혜. 그날 저녁 갑작스레 들려오는 차 소리에 잠에서 깬 정혜는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현웅에게 다가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정혜. 그런 정혜에게 현웅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힘들지. 집에선 여기 온 거 알고 있는 거야? 정혜는 현재 상황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아빠가 이제 혼자서도 잘 다녀봐야 된다고 이번에 갔다 오라 하셨어요. 친구는 다리가 다 안 나와서 못 오고요. 그러다 갑자기 먹던 음식물을 토해내고 마는 정혜. 괜찮니? 다음 날 현웅은 정혜에게 이곳에서 하룻밤 더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친구 약속 지키고 사람 찾는 건 좋은데 기다리실 거잖아. 아저씨 오늘 계속 집에 있어요?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아저씨랑 같이 다니면서 저도 구경 좀 하고 싶어요. 정혜는 차 안에서 현웅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저씨는 여기 계속 사신 거예요? 난 여기서 계속 살았지. 서울의 신림동 알지? 그
거기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어. 언제예요? 아마 네가 태어나기도 전일걸. 15년 됐나? 근데 집에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저씨가 수원이 어렸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했거든. 거기 있는 동안 통 집에 가보지 못했거든. 애들은 다 기억하더라고. 현웅이 이를 보는 동안 홀로 차 안에 앉아있던 정혜. 그리고 현웅의 핸드폰에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본 정혜는 전화를 건 사람이 효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현웅의 핸드폰에서 효정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정혜. 현웅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수원을 마주칩니다. 내일은 반으로 줄여달래. 수환이 데리고. 어딘가 불편함이 감도는 분위기에서 수아는 현웅에게 결혼 소식을 전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적당히 챙겨서 나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정혜는 뉴스를 통해 자신의 동네에 큰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정혜는 인사할 겨를도 없이 집으로 향합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화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영호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고 해당 사건에 관해 사망자가 영호 혼자라는 이유로 정혜는 영호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방금 전 소방청 방재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탐구역 쪽에서 시작된 게 맞긴 한데 누전된 게 화재 원인이라는데요. 의혹이 해결되어서야 영호가 죽은 이유를 찾는 경찰의 행동에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한 정혜는 자리를 뛰쳐나가고 마는데 야, 거기다! 이후 정혜는 임시보호소에 홀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유일한 친구 효정은 새아빠의 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효정은 현웅이 친아빠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정혜에게 건네줍니다. 이게 뭐야? 사실 그거 가지고 그냥 네가 거기 가서 살면 안 되냐? 그 경찰 아저씨 내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잖아. 근데 사진이랑 그런 건 누가 갖고 있겠냐? 그거 보여주면 100% 알아보는 거. 김현웅 씨한테 가서 정혜 네가 내 이름으로 살면 안 돼? 어이! 너 엄마 찾는 거 포기하지 마라. 찾아도 뭐 나처럼 별거 있겠냐. 근데 별거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과연 정혜는 친엄마와 현웅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의 본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까지 영화 히치하이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